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라입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지만 이틀 연속 급등은 없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결국 12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723포인트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은 겨우겨우 상승했는데요. 434포인트에서 마무리되면서 어제보다는 1포인트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투자의 방법 와글와글 4부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 이번 코너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되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곧바로 첫 번째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와글와글인데요.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플랜트 산업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하는 회사입니다. 글로벌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지금 이제 9만원대가 9만원대 초반 9만 5천원 부근에 와 있는 가격인데요. 상당히 싼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1년 예상 실적 기준에서 코가 약 8배 정도 수준은 좀 불과한 시점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플랜트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해외 수주 규모 전체 이제 그 7.8조 원 중에서 전체 이제 그 해외 수주 규모가 5.8조 원 정도의 75% 전체 매출액의 75% 정도 수준을 달할 전망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68% 정도 좀 증가를 할 예상인데요.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데님 산업의 해외 매출 및 신규 수주 추이 전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계속적으로 해외 그 수출 매출액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매출만이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그 수주 사업에 대한 마진도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탁월한 엔지니어링 역량을 보유하면서 1분기, 2분기 해외 마진이 16.5%, 18.2% 기록을 하면서 경쟁사 대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해외 부분의 지표 마진 경쟁사와 비교해 보면 그림을 보시게 되면 대림산업이 여타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건설, DS건설에 비해서 대우건설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해 있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해외 건설 수주에 따른 그러한 그 이익 모멘텀도 상당히 장기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흐름을 보면은 좀 과도하게 좀 하락해 있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또 기관들의 매수도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신고가 경신하고 시장이 이제 낙폭 과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순환매를 발생시킨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31,000원 정도 선에서 31,500원 그 사이를 보시면 적당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 33,000원만 잡았습니다. 시장의 특성상. 하지만 이 부분은 만약에 고점 돌파가 나온다라면은 또 다시 수정을 해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7,500원 정도로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후전 같은 경우는 냉매가스죠. 그러니까 냉매가스에 대해서 국내 수요의 한 80%를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지금 독과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2차전지 전해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보라 인산 리튬이라는 전해질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9월달 같은 경우는 추가 증설로 인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매가스 상품 가격에 대한 강세, 그 다음에 지금 매출액 증가, 그러니까 증설을 통한 매출액 증가가 앞으로 실적에 상당히 좀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해냈기 때문에 작년 대비 상당히 큰 폭의 좀 성장세가 좀 돋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지만 시장의 우려로 인해서 주가는 현재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기관의 매수입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후성 지금 차트 보시면은요, 저가가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는 한 차례 좀 급락을 맞은 이후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서서히 좀 상승 추세에 돌입하는 그러한 국면이 좀 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텐데 어저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올랐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안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6,700원에서 6,85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고온열선 광학 필름을 압출 방식으로 생산 코팅까지 다음 각종 기능성 필름, 광학 필름을 생산하고 제작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동차 계기판에 들어가는 어떤 그 액정 필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그런 부분에 좀 들어간다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와서 조금 삼성전자가 어떤 휘어지는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면서 어저께 상당히 거래량이 폭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상당히 좀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유발이 됐던 부분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어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그 동시효과가 너무 뜨고 있어가지고 조금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대응 부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광학필름 제조업체고요. 그런 부분이 최근에 와서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이 어저께 조금 상당히 그 주가 이렇게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굿모닝 대박 예감의 관심 종목 VCR로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오늘 대림산업 들고 오셨는데요. 해외 플랜트 중심의 사업 구조로 해외 마진이 경쟁사보다 우월합니다. 주가는 이에 비해 저평가된 상태다라고 하셨는데요. 매수는 95,000원 부근에서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11만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은 스카이라이프 들고 오셨는데요. 2월 정도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뚜렷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으로 두셨고요.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은 호성을 갖고 오셨습니다. 냉매가스와 2차전지 전해질 부문에서 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양호하다 소개하셨는데요. 기관의 매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으로 두셨는데요. 장중에 8% 성장하면서 7,350원까지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는 오늘 하루의 단기 종목으로 아이컴포넌트 들고 오셨는데요. 14% 넘게 급등으로 출발해서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 주지 않았고요. 목표가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이어서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의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안도랠리가 이어진다. 은행주에 관심 투자하시면서 KB금융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보다 조금 위에서 출발한 이후에 장중 4% 상승, 2% 상승으로 종가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으로 두셨고요.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골라주셨는데 LG이노텍과 삼성전기였습니다. LG이노텍은 목표가가 7만 원이고요. 삼성전기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정해두셨습니다. 자,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모두 만나봤습니다.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은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실 때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요, 냉철한 본인의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두 번째 VCR 만나보겠습니다. 투자 손절법 병법의 관심 종목 VCR로 만나봅니다. 대상 같은 종목에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제 청정원 브랜드죠.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16,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빠진 원인은 환율 급등 때문에 원자재 어떤 그 실적 우려 때문에 많이 빠졌던 거고요. 실제적으로 기관 쪽에서 사는 매도를 해왔는데 제가 아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상승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는 만큼 원자재 하락폭 자체가 또 매입 원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대상의 어떤 그 실적 상승세는 상관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올해 보면 사상 최대 한 1조 4천억 정도의 매출에 한 9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매수를 해보자 이런 빠진 그 하락 자체를 고기로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아침에 원래 지금 한 30분 전이 지났기 때문에 생각한 가격은 한 12,800원 정도가 매수가입니다. 지금 13,000원 있는데 뭐 내수주가 크게 팍팍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니까 13,000원 밑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손절 라인은 요새 먼저 말씀드려야 되니까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한 12,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만 일단 봤을 때는 14,400원 정도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유아는 굉장히 성장성이 큽니다. 제가 성장성 지표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제 그 차트상으로만 보시면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종합주가 지수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박스권 하단에 있는 반면에 현대위아는 머리를 지금 쳐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 부품주에 굉장히 주목을 하셔야 되고 한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대에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17만 원 정도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아노 제조업체인데 투자 포인트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악기 성장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그 1가구 1자녀 정책에 따라서 이 자녀에 대한 집중 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가정용 피아노 보급률이 10% 미만입니다. 이 선진국에 비해서 30%의 선진국의 가정용 보급률이 있는데 아주 낮은 상태죠. 그만큼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시장성은 상당히 좀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타미야키가 그동안의 그 브랜드 이미지와 이런 고가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독일의 벡스타인사와 자일러사 뿐만 아니라 이 세계 1위의 스타인웨이사를 올해 인수를 했습니다. 이 1위 브랜드인 스타인웨이사는 그 카네기 홀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공연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피아노를 만든 회사인데,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피아노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 전문 연주자용 피아노 시장으로도 매출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브랜드 이미지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생산 기지인 인도네시아 공장도 그 원가율과 품질 향상, 그리고 중국과의 그 FTA로 인해서 이 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성장에 아주 큰 원동력으로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두 번째도 스타인웨이사의 인수 시너지입니다. 이 세계 최고 악기사인 스타인웨이사의 인수로 인해서 이 동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근데 스타인웨이사가 나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시가총액이 3천억이 넘는 상황이고, 금융위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실적이 회복하고 있어서 동사의 올해와 내년도 지금 부업 이익도 각각 45억대와 70억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는 중장기 성장세와 기관 집중 매수를 둘 수 있는데, 동사의 올해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그 5년간 평균 PR이 20배 정도의 정형 거래됐었고, 올해 실적 대비해서 1,500원 기준으로 해서 지금 PR 10배, 내년도에는 PR 7.5배 정도 수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스타인웨이사가 그 PR 20배 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분이 동사의 총체적인 적합 멘트가 있는 그런 정보로 말씀드리겠고요. 8월 1일부터는 기관도 250만 주의 누적 매수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고점 이후에 지금 주봉상 한 4주 정도의 조정 패턴을 좀 보여줬고, 역시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데, 주봉 33과 35이평선이 1350원대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패턴을 좀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가격 이외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1,700원까지 일단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말씀드린 1,350원 하회까지 하지 않는다면 저가 매수가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투자 손자병법의 관심 종목들 VCR로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대상 들고 오셨습니다. 환율 상승에 따른 단기 낙폭이 출현됐었는데요. 하지만 원자재 값 하락으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가 있다 소개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목표가는 14,400원 정도 적당하겠다 하시고요. 신일섭 전문가는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현대 위아 들고 오셨습니다. 성장성 굉장히 큽니다 라고 소개하셨죠. 목표가는 17만 원으로 두셨고요. 손절가는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은 3위 각기 들고 오셨는데요. 중국 악기 시장의 성장성이 주목되면서 이쪽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해봅니다. 목표가는 1,700원으로 두셨고요.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인데요. 한국항공우주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이고 스카이라이프 새롭게 편입하셨습니다.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은 대응 전략 메모해 두시고요. SK컴즈는 매도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종목이 꾸준한데요. LG화학, 현대산업, 현대제철, 풍산 네 종목 들고 계시고요. 이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용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박성일 전문가 마찬가지로 모두 전일장 종목들을 매도하시면서 현금만 100% 보유 중이십니다. 최유용 연구원은 이번 주 흔들리는 장이 진정세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매수를 결정하겠다 하시고요. 박성일 전문가, 내일 독일에서 그리스 지표 수표가 있어서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종목을 편입하겠다 하십니다. 신은경 전문가는 한 종목 보유 중이시죠. 시젠 보유 중이시고요. 이 종목의 대응 전략 변한 건 없습니다. 마지막은 신용호 전문가인데요. SK 새롭게 편입하시면서 두 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파라다이스와 SK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모두 참고하시되 그래도 투자하시기 전에는 본인의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오늘장, 내일장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 나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정리는 못 해드리는데요. 대신 이 프로그램의 관심 종목은 센티비 홈페이지 다시 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었죠. 그 가운데 조금 아쉬운 종목이 있었습니다. 정태근 전문가의 아이컴포넌트였는데요. 상한가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쭉 그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매수가를 한 번도 두지 못했는데요. 자, 아쉬운 만큼 전화 연결해서 추가 대응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하셨던 대로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매수의 기회가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조금 그 갭 상승 예상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조금 그 매수가 높게 잡았었고요. 근데 조금 너무 갭 상승으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매수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어떤, 종가 베팅주로 한번 소개를 했으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좀 상당히 아쉽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지고 만약에 뭐 종가 베팅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쯤 해서는 조금 그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상한가 물량을 보더라도 조금 어제보다 너무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휘는 스마트폰이라 그러죠. 그 출시 예정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단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어떤 기대감의 반등이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흐름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기대감이고 어떤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 그 어떤 수주 같은 소식이 실질적으로 나와준다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매수 타이밍 놓치시면 어차피 안 좋기 때문에 놓치실 분들은 좀 신규 접근은 자제하자 말씀드리고요. 내일 또 종목을 신경 써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광학 필름을 제조하는 업체죠. 아이컴포넌트 추가 대응 전략까지 모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추가 대응 전략 모두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이 센티비에서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투자에 나서고 있고요. 수요일은 저희 포트폴리오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성적표 공개 날입니다. 자, 제가 보유 중인 종목은 총 3종목이었죠.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종목이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모린스였습니다. 각각의 대응 전략은 이렇게 제가 세워두고 접근을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오이즈 게임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오이즈 게임즈 제가 매수 6만 원에 했었죠. 목표가가 82,000원이었고 손절가가 5만 원으로 설정해둔 종목이었는데요. 수익률이 오늘까지 7.7% 거뒀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3분기 실적 호조와 동시에 그리고 크로스파이어, 피파 온라인 등 인기 라인업의 중국 모멘텀까지 꾸준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제가 그래서 꾸준하게 홀딩하는 종목으로 보유 중인 종목인데요. 네오이즈 게임즈 목표가 82,000원까지 도달하도록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이 더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었는데 꾸준하게 보유했던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모린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전화 상담을 했었는데 방금 전에 저 통화했었던 정태근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당장 파세요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22일 매도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익률이 마이너스 5.9% 손실로 마무리됐는데요. 모린스는 다행히 6% 정도 수익을 거두면서 마무리됐습니다. 대신 이 종목들의 빈자리를 채울 두 종목을 제가 세워봤습니다. 먼저 한 종목이 SK컴즈인데요. 어제 이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최병권 전문위원 SK컴즈가 최근 월요일장에서 많이 하락한 면이 있지만 추세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최근 보안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지만 또 기업의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기관의 매수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보자 하셨었는데 오늘은 또 매도하셨었더라고요. 제가 SK컴즈 충분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를 해보면서 매수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 봤는데요. 매수가가 16,800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는 전문가님이 제시해 주셨던 그대로 21,300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으로 정했고요. 비중은 20% 담고 있습니다. SK컴즈 목표가까지 오르도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종목은요. 제가 조금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유한 종목입니다. 바로 기아차인데요. 기아차는 지난주 동부증권 김근호 대리님이 추천하셨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김근호 대리는요. 기아차 8월 중국 판매량이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신차 효과도 있고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해봅시다 하셨는데 김근호 대리의 의견에 힘을 얻어서 제가 매수했습니다. 대응 전략 한번 살펴볼까요? 매수가가 66,000원입니다. 목표가를 8만 원으로 두고 접근한 종목이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 가깝습니다. 손절가는 6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편입하고 있는 새롭게 편입한 종목 포함해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꾸려봤는데요. 동그라미 수지로 만나보면 네오이즈 게임즈 10%, SK컴즈가
20%, 기아차 조금 장기적인 항목으로 20%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금 나머지 50% 보유 중인데요. 이 현금을 어떠한 종목으로 채울지 관심 있는 분들은요. 와그라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람이의 포트폴리오 확인했습니다. 자, 와그라그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자, 오늘 소나무7님 놀러 오셨고요. 증권맨님께서도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4시에 재방송 함께합니다 하셨는데요. 재방송 아닙니다. 지금 4시 방송 생방송입니다. 그리고 필명 호박이 공주님께서는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주식 시작했거든요. 지금이 기회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어서요. 투자를 했었는데 제가 시작하니까 뚝뚝 떨어지고 다 빼놓고 나니까 또 빼놓으니까 또 조금씩 올라가네요. 증시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맞아요. 주식하다 보면 나 때문에 오르나 나 때문에 내리나 이런 생각할 때가 많죠. 그리고 필명 늘 푸른 한그룹 님께서는요. 우리 회사 사람들과 점심을 먹으면요 항상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이 스마트폰으로 증시를 보고 있거든요. 증시에 웃고 오는 요즘은 또 우는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저와 똑같겠죠? 라고 하셨는데요. 늘 푸른 한그룹님 항상 센티비 함께 하시면 조금 웃는 날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로 곧바로 넘어갈게요. 책을 읽읍시다 이벤트인데요. 오늘은 훈훈한 훈남님께서 놀러 오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읽은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내용들로 꽉 차 있는데요. 저 나중에 커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꿈이 생깁니다. 이렇게 책 후기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약속했던 대로 선물 드리는데요.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고요. 앞서 글 써주셨던 두 분께 총 3분께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벤트가 코스피 마감 지수 맞히기 이벤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타깝게도 0.7% 내렸습니다. 1723.09포인트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하셨던 분이 필명 노랑나비님입니다. 약속했던 대로 저희가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게요. 네, 모두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이고요. 홍신 팀장님과 함께 고액과외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과외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